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6장 발해의 건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조영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제5장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장군이 이끄는 신라의 5만 군대를 맞아. 신라의 장군 이름은 누구일까요? 김유신 장군이죠. 그 신라의 5만 군대를 맞아 싸우는 백제의 장군 이름은 계백장군이 되겠습니다. 이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가 어디에서 결사항전했으나 결국 패배했다. 장소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황산벌이죠. 그래서 우리는 황산벌 전투라고 합니다. 2번, 660년 어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백제의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이 연합군 이름은 나당,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죠. 이때 백제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다? 의자왕이죠. 7년간의 나당 전쟁을 치르고 마침내 어떤 나라를 몰아내고 676년에 통일신라를 건국했다. 어떤 나라죠? 당나라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6장 발해의 건국이며 우리의 주인공은 대조영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살펴보면 통일신라가 존재했던 시기에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남쪽에는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신라가 676년에 통일을 하고 난 뒤에 거의 20년이 지나서 북쪽에는 발해가 건국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발해가, 남쪽은 통일신라가 존재한 시대라 해서 우리는 이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옛날에 공부할 때는 통일신라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시대와 남북국 시대라고 다르게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해를 한국사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말갈 계통의 국가인가 삼국사기를 보면 발해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해는 229년간 존재했던 왕조이며 고구려를 계승해서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송말 말가를 기반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를 우리는 해동성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쪽에 번성한 나라라는 뜻이죠. 여기서 송말 말갈이라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이 송말 말갈은 말갈족의 한 분파로 고구려 유민과 함께 발해를 건국한 민족입니다. 여기서 말갈이라고 하면 만주, 연해주, 한반도 북부에 거주했던 만주족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춘구스 계통의 종족을 말합니다. 발해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티베층에는 고구려인들이 있고 다수의 피재배 계층으로 말갈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해에 대한 역사 인식을 살펴보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발해를 북북 또는 북쪽 오랑캐라고 표현하여 우리 역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사관에서 쓰여진 역사책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다수의 송말 말갈로 구성된 발해를 우리나라의 역사로 인식하기보다는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김부식의 삼국사회가 쓰여진 시기가 고려 중기였는데 조선 전기의 학자들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발해를 정통 우리 역사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고려사 진료를 살펴보면 발해를 송말 말갈의 일부로 저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 중후기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역사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발해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한백겸이 지은 동국 지리기를 살펴보면 발해를 고구려에 부속된 역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를 살펴보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하였고 발해와 신라가 공존한 시기를 남북국으로 칭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유독봉이 발해구에 의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발해의 건국과 대조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68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그 유민들이 계속 당나라에 저항했습니다. 따라서 당나라는 이 골치 아픈 고구려 유민들을 중국 영주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다시금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조영의 아버지는 고구려 유민의 지도자인 걸걸중상이었는데 이 걸걸중상과 그의 아들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가인을 이끌고 만주 동부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당나라가 계속해서 추격해 오자 당나라를 천문령에서 무찔렀습니다. 마침내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705년에 당나라는 마침내 발해의 건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에 발해는 주변에 있는 말갈 족도를 복속시키고 만주 북부 일대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756년에는 동모산에서 수도를 상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당나라, 신라, 일본과 교역을 활발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당나라가 교역했던 그 길을 조공도라 그러고 신라와 교역했던 길을 신라도, 일본과 교역했던 길을 일본도, 그란과도 교역했는데 이것을 그란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발해는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여 옛 고구려의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926년에 갑자기 이러한 해동성국 발해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멸망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거란이 있었는데 이 거란을 요나라라고 하죠. 이 거란이 침입해서 발해가 망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도층의 내분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였다라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백두산이 대폭발함으로써 발해가 멸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백두산이 946년에 엄청난 분화를 한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가 7에 달하는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화산 분화 기록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화산 폭발은 94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멸망은 926년이었기 때문에 백두산 분화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즉 발해 멸망이 있고 난 이후에 백두산이 분화했던 것이죠. 고려사의 세가에 보면 고려 정종 원년 즉 946년에 천고가 울림으로 사면령을 내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 큰 북이 울렸다는 것이죠. 백두산 분화의 큰 소리를 천고가 울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일본의 흥복사 연대기에도 보면 청경 9년 즉 946년에 청경의 밤에 하얀 화산재가 눈과 같이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보면 946년에 백두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이 명백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여러 번 하면서 잠자고 있는 백두산이 다시 분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백두산이 분화하게 되면 동아시아 지역에 엄청난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발해의 건국과 대조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7장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